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먼저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특별 게스트 허민 문화일보 전임 기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허민 전임 기자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임 기자제도 문화일보에만 있는. 네, 저희 신문이 독특하게 뭐 좀 잘난 척하면서 만든 제도인데 네. 이제 선임 기자를 제가 오래 하고 아. 이제 보직 부장들 정치 부장 다 오래 하고 선임 기자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뭔가 또 주고 싶으셔서 회사에서 네, 타사의 뭐 대기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문화일보의 인기 코너 허민의 정치 카페 바로 그 허민 기자입니다. 네, 애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3지대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이름을 외우기 어려워요. 이름을 외우기가 어려워요. 원칙과 상식, 즉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세 분이 만든 미래대연합,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 금태섭 새로운 선택, 네, 양향자 한국의 희망. 희망. 와, 5덩어리. 거기에 지금 저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 3인당, 뭐 용해인 기본소득당, 예. 뭐 요런 쪽이 함께하는, 열린민주당도 있고. 예, 그쪽이 함께하는 개혁연합신당. 그리고 또 최근에 정의당하고 녹색당 합쳐서 녹색정의당. 거긴 뭐 정의당, 예, 녹색당. 진보당. 와, 여기에서 좀 어쨌든 갈피가 좀 잡히긴 할 텐데 우리 허민 기자님이 네. 주목하는 제3지대 예. 세력은 어디가 있을까요? 주목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머리로 생각을 하면 네. 어차피 이제 좀 더 핫하고 네. 조금 더 영향력도 있어 보이고 조금 더 말빨도 있어 보이고 하는 이준석 신당이 역시 이제 주목도는 더 높다고 보고요. 네. 근데 제 가슴 속으로는 네, 금태섭 신당입니다. 제 신당 이름은 제가 죄송하지만 못 외우겠는데 새로운 선택. 네, 새로운 선택. 금태섭 신당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정치적 다양성을 다 부르짖죠. 민주주의의 요체는 다양성이니까. 네. 다양성을 부르짖으면서 제3지대 신당을 만들었다. 거대 양당의 폐해를 없애겠다. 독주를 좀 제재하겠다. 이래서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예. 어쨌든 간에 혼자 먼저 나와서 제3지대 신당을 만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네. 첫 신호탄이었죠. 네. 효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황야의 일필랑이다. 네. 황야의 한 마리 외로운 늑대처럼 일필랑. 네,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의지와 결기를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마음으로는 금태섭 신당. 예. 뭐 사람 자체도 워낙 출중하고요. 예. 지지합니다. 금태섭 의원이 예. 장윤성 기자님. 너무 고마워서 지금 눈물 날 것 같아요. 별로 다른 기자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데 네네. 예, 허민 선배가 저렇게 주목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사실은 정치가 대중들의 사랑을 먹고 크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지지율로만 보면 숫자는 얘기할 수 없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지금으로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 네. 1등이다. 네네. 지지율 1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제3지대 6개 세력 안에서. 그 안에서만 보면.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합종 연행을 거쳐서 2월경에 어떤 정당이 탄생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지 아니면 오히려 지지율이 반토막 나거나 더 떨어질지 이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동적인 1월을 어떻게 본인들이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 다음 선거가 이번 총선 지나고 나면 그 지방선거잖아요. 네. 지방선거 때 이 6개 세력 중에 제3지대에 남아있는 세력은 몇 개나 될까? 솔직히 전 그게 궁금합니다. 몇 개나 남아있을까요? 6개 세력 중에. 텐트를 쳐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면 예.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 각계약진해서 저는 각계약진하면은 저는 단언컨대 지역구에서 단 한 석 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어느 정당도 네. 지역구에서는 네. 비례의석도 개별 각계약진하면은 저는 쉽지 않고 다만 준연동형 지금 선거구제가 살아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이제 몇 석이라도 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다 형용화될 수 있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문화하고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 생각합니다. 자, 조응천 의원 즉 그 뭡니까 미래대연합 이 표로 만들어서 봐가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제3지대 통합정당 설전에 띄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너무 빠르다. 네. 텐트가 아니라 집 져야 된다. 다 갈아버리면 그런 그게 비빔밥, 죽이지 밥이냐. 죽이지 밥이냐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 줄다리기 주도권 싸움이다. 이렇게 분석한 언론들도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장 기자님? 주도권 싸움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을 때 뭐 어떻게 그 정치 협상이 진행될지 그거는 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속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온라인만 해서 5만 명이 넘었고요, 당원이.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뭐 팩스 뭐 이런 걸로 들어온 입당 뭐 다 전산화하면 곧 6만 명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인들은 이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만으로도 선거법이 정한 5개 그 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11개 지역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창당 속도가 제일 빠른 정당이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뭐 원칙과 상식팀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신당 이 두 개의 신당의 경우에는 아직 뭐 당원 모집이라든가 뭐 이런 당의 꼴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당원 모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앞서가 있는 개혁신당과 이 두 그룹 간에 좀 뭘 만들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부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취재했더니 아니 일단 서로 뭘 좀 지지율을 올린 다음에 각자 좀 자기 영역에서 해서 만나서 시너지가 만들어질 때 뭔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쪽은 아직 이제 태동 단계인데 우리랑 같이 묻어서 가려고 하는 거면 그건 조금 곤란한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이 강한 것 네, 같아요. 허 기자님 파악하신 건 어떠세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사실은 오늘 오후에 큰 특종을 하셨는데 네. 유튜브에서 이제 이준석 지금 위원장이죠. 네. 정강위원장이가 정강정책위원장. 거기서 이제 설 연휴 전에 빅텐트를 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건 너무 빠르다라고 네네네.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음의 일단을 솔직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당을 추진하는 세력과 사람 인물들 중에 소위 그 현상이라고 불릴 만한 거를 가져왔던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위원장이 유일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준석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죠. 네. 근데 현상은 이제 바람을 낳고 바람은 이제 트렌드를 낳고 트렌드는 이제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쌓이면 역사가 되는 건데 네. 이준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뭐 문화나 역사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정치권의 어떤 현상과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나머지 특히 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현상이라 할 만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정치를 오래 해온 분이고 그냥 뭐 합리적이고 이런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네네.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 위원장이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신당은 그래도 잘 나가고 있고 어쨌든 간에 주목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도 10% 11%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지도가. 물론 이제 여론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지지율이냐 투표율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이준석 신당만 이낙연 신당만 해도 뭐 7% 뭐 6%에서 좀 4, 5% 떨어지는 것 같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나는 좀 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네, 전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관건은 뭐냐면 이게 두 당이 또는 여러 이제 정치 세력이 합쳐졌을 때 제3지대에 빅텐트를 쳤을 때 이것이 과연 통합의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 그렇죠. 통합의 시너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준석 그 위원장은 단언코 이 빅텐트를 칠 생각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빅텐트가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그거는 통합의 시너지가 보일 때만 그렇죠. 가능할 거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칠 지금 이유가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계산이냐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지지율이 일단 좀 같이 올라와야 되고 시너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이낙연 역할론 같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호남에서 다선 그러니까 5선 오선. 국회의원을 했고 전남지사까지 했는데 호남에서 지지율을 좀 끌어와야 될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걸어왔던 길은 이렇게 험난한 길은 아니었거든요. 험준한 산맥을 나홀로 걸으며 정치를 역경 속에서 헤쳐온 어떤 그 투사의 이미지는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관료의 이미지가 많고 사실은 안정권에서 쭉 성장해온 그런 정치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저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계란을 좀 맞으면 어떠냐. 뭐 돌을 좀 맞으면 어떠냐. 뭐 그런 게 오더라도 정면 돌파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호남 지역에서가 됐든 뭐 전국적인 지역에서 인지도는 높지만 인지도 말고 지지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노력
뭐 이런 게 좀 선행되어야 서사. 그렇죠. 그래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합쳤는데 마이너스다. 그럼 이거 왜 하냐라고 그 뭐 천하용인 팀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뭐 모양새는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지금 당장 하고 재고 확실하게 실리와 명분을 따지고 있는 모양새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은 빨리 치자, 빨리 맞아요. 빅텐트 치자라고 예. 하는 참 묘한 모양새입니다, 근데 또 사실. 그 원칙과 상식 팀은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취재했더니 아니 우리가 이낙연의 종속 변수가 되면 우리도 끝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두 집단이 구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 팀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우리 빨리 같이 하자 이런데 이준석 전 대표 측은 워워 하면서 일단 뭐 좀 스토리를 만들고 시너지가 될 때 그때 합칩시다 이러고 있는 자, 거죠. 구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들의 결합 가능성. 그 천하람 그 창준위원장이나 이런 얘기들 들어보면 적어도 7명 이상이 올 거다. 그래서 기호 3번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탈당하고자 하는 사람들 꽤 있다라고 이원욱 의원이 또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기자님들 취재하신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가능성이 몇 명이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그 또 단언컨대 말씀드리지만은 이 소위 그 거대 양당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공천 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탈당은 나는 단 한 명도 보장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보여도 그분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자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자기의 이제 미래가 보장될 때 가능한 거잖아요. 특히 네, 정치권은 더 그렇죠. 그렇고요. 예. 대선에서 이길래 네가 그냥 대선에서 지고 총선에서 너 혼자 당선되려고 하면 자기 당선을 택하죠. 네네. 그렇다고 보고요.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집결할 수 있는 집결이라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3지대 신당 그것도 빅텐트를 쳤을 때 유인력을 갖고 글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공천 결과 이제 탈락한 현역 의원들이 예 결국은 이제 자기의 미래를 이제 다시 이제 다른 곳에 의탁하기 위해서 제3지대 빅텐트 신당은 문을 두들기는 경우가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는 뭐 10석 넘어서 20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대적으로 물갈이가 그렇죠.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현역 의원들이 과연 참신하게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 또 그렇죠. 별도의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또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제3지대를 추진하는 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봐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돈 문제가 얽혀 있잖아요. 돈 문제 예. 때문에라도. 예, 돈 문제입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국고지원금을 얼마나 받아내냐 문제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숫자에 따라서 이게 뭐 수십억이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루를 배치를 달아도 배치는 배치인데 결국 이제 4월 총선에서 뭐 대거 낙선을 한다 하더라도 5월 30일까지는 현역 의원인 거거든요. 그 네. 메리트를 또 부인할 수가 없죠. 네. 결과적으로 올해 어느 선거보다 공천이 늦게 그러니까요. 확정되겠다. 네. 특히나 민주당의 호남 공천 그리고 국민의힘의 영남 공천, 특히 대구 경북 공천은 가장 늦은 공천이 될 것이다. 예, 공천 그렇습니다.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제 개혁신당 쪽 취재해 보면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NI를 아예 그 뭐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네 정당에서 대선 후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명이나 현역 의원들이 건너올 것인지 이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통합 등을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참 남았는데요. 한참 그러면? 남았어요. 한참 네. 남았어요. 네, 설전은 아니에요. 요 그쪽 이제 5그룹 얘기를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결을 달리하는 소위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 즉 용해인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사회민주당,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여기에서 네. 오늘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의 비례연합정당을 공식 제안을 했습니다. 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장 기자님 취재를 좀 하셨다고.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방법이 없다. 왜냐하면 지금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서 원래 뭐 병립형으로 돌아갈 생각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두 가지 양론이 갈등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판단은 병리평으로 회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 연동형으로 간다라고 발표는 그것도 조금 1월까지 좀 봐달라. 1월 말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부에도 여전히 그럼에도 또 병리평 권역별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아니다. 연동형으로 해서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민주당을 포함하면 이게 위성 정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의원들은 맞다라고 하는데 또 우원식 의원 같은 분은 이게 왜 위성정당이냐. 위성정당 아니다. 왜냐하면 이 당의 미래를 민주당이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부에 이러저러한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후에 이 문제가 지금 딱 결정돼서 이대로 간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지금 단계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도 지금 우리 장 기자님 얘기한 거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제가 취재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네. 이것도 상당히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아주 최고위직을 지낸 분의 얘기입니다. 직접 네네. 들었고, 근데 그분 얘기로는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금 용해인 뭐 등등의 뭐 이런 당에서 비례연합 정당을 제안하는 문제가 아니고 네.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진보적인 시민사회의 그 원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옛날에 네, 이제 맞아요. 대선 때가 이부영 선생 되면은 같은 거. 대선 때가 되면은 뭔가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원탁회의에서 예. 사실은 이래저래하게 개입하고 또 간섭도 하시고 권유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뭐 함석헌 신부도 계시고 함석헌이 아니라 저기 함세웅 신부도 함세웅 계시고 신부. 죄송합니다. 네. 함석헌 선생님은 제가 돌아가셨습니다. 워낙에 제가 존경을 해서 예. 함세웅 신부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부영 전 의원도 있고 백낙청 교수 뭐 이삼열 교수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회에서 민주당 친명 그룹에 직접적으로 많은 요구와 조금 심하게 하면 압박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 진영에서. 네네. 시민사회 진영에서 우리도 좀 먹고 살자. 시민사회 연합정당을 같이 만들어서 말하자면 여기서 약 40%를 득표한다고 하면은 뭐 지금의 준연동형제에서도 한 20석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20석에서 10석 정도는 너희들 친명계에서 가져가고 10석 정도는 진보 시민사회에서 좀 가져가자. 같이 먹고 살자. 그러려면은 이게 예전에 이제 병리평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민주당에 입당하고 뭐 이게 좀 약간 모양이 네네. 빠지죠. 그러면은 지금 결국은 지금 준연동형으로 이제 남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런 연대가 가능하고 사실은 뭐 내용적으로 위성정당이 된다 하더라도 네. 이런 걸 요구하고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는 비판하겠다, 연장농성하겠다, 우리들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압박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진보 진영의 뿌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니까 네. 이것을 뿌리치기가 참 어려운 상황에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준연동형 지금 현재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싹 연말하고 지금 연초하고 완전히 바뀌었네요. 달라졌어요. 완전히 네. 바뀌었습니다. 병리평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예상이 많았는데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바뀌었고 관련해서는 내일 용해인 의원이 저희 하이킥에 매주 화요일 예. 출연을 하시니까 한번 조금 더 직접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무래도 관심의 중심에 서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이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무래도 우리 허 기자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인기는 높아졌어요. 차기 지도자 뭐 순위 뭐 이런 거 쭉쭉쭉 올라가고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네. 견인되었느냐 네. 부정적이란 말이죠. 또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 그러니까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원론도 별 움직임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예상됐습니까? 지점이라고 생각을 예.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법무장관 때도 이미 이런저런 형태로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기 주자로 이제 거론이 되고 또 네. 여론조사에서 등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제가 들은 바가 없고 그리고 특히 비대위원장이 돼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저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독특한 자기 캐릭터와 그다음에 그 말의 스타일 뭐 이게 여의도 사투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소송 사투리인지 아니면 뭐 이런 스타일들이 있는데 아이돌 문화 같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가면은 뭐 셀카 찍고 사진 찍고 사진 찍다 보니까 또 기차도 놓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 지지가 중도 확장을 통한 지지가 아니고 원래의 국민의힘의 이제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내의 지지층에서 그 포션이 커진 거다. 네, 그 중도를 확장해서 지지율을 키운 게 아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의 재고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네. 정부 지원론의 재고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네. 한 달 전에 정부 지원론 심판론과 지금 지원론 심판론이 비율이 같아요. 거의 유사해요. 비슷해요. 저는 이미 예견됐던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러한 뭐랄까 아이돌 문화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인기몰이. 몰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리스크가 네. 그거를 막고 있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다. 이렇게 거기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한 말씀도 잘 안 하시니까 오히려 네. 두 부부의 아니,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 그렇죠. 예, 장 기자님. 그러니까 뭐 이준석 전 대표가 꽁치구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횟집에 회가 맛있어야지 꽁치구이 맛있게 준다고 해서 콘치즈 더 맛있게 한다고 해서 간판가리 했다고 해서 사장님 안 바뀌었는데 사람들이 또 그 식당에 가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핵심은 김건희 특검, 그러니까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정도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그것은 없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메시지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보자면 정면 돌파를 못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런 이제 그 뭐 돌파할 필요를 못 느끼고 뭐 있는 거 그런 아니에요? 것일 수도 있고. 한 몸 같아 보여요. 예. 요즘은. 제가 보기에는 예, 박 기자님. 그런데 제가 내부의 분위기를 좀 보니까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실은 이 이 김건희 리스크 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이고, 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김경률 회계사, 그러니까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을 의식해서 조율된 발언을 오늘 좀 했다고 말씀은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민, 장윤선 두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